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입니다. 슬슬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취방 그 여자 1편. 2007년 신촌 19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막 올라왔을 때야. 난 당시 가끔 귀신을 보고 가위에 계속해서 눌리고 그럴 때였지. 우리 집안은 어릴 때부터 불교 쪽과 인연이 있었다고 해. 그래서 귀신들이 날 싫어한다고 하더라고. 어찌 됐든 간에 난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어. 방을 알아봐야 했기에 난 같이 대학에 붙은 녀석이랑 방을 알아보러 다녔지. 공덕, 아현 등등. 당시에 돈이 없어서 발품을 팔며 하루 왼종일 돌아다녀 봤지만 결국 방을 찾진 못했어. 그래서 친구랑 다시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 부모님한테 집 얘기를 꺼내니까 그럼 이모 집에 들어가라고 하셨고 난 그렇게 이모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 친구는 학교랑 가까운 하숙방에 들어갔고 친구한테는 좀 미안했지. 같이 방을 찾으러 다녔다가 나만 들어간 거니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내 집이 아닌 이상 깨끗하게 써야 됐거든. 내가 들어간 곳은 신촌의 오피스텔이었어.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갔지. 당시에 난 귀신을 믿고 있었고 또 가위 눌리고 귀신도 보고 했었기 때문에 낯선 곳이 되게 무서웠어. 그래서 대학에 같이 가게 된 친구를 부르게 되었고 같이 잠을 자게 되었지. 집 안은 컴퓨터 책상과 침대만 있을 뿐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 그렇게 둘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바람이 부는 거야. 무슨 장단 맞추는 것도 아니고 막 씩씩거리면서 말이야. 나는 자다가 깼고 이상해서 현관문에 다가갔는데 그 슉 하는 바람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어. 무서워서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화장실에 갔어. 볼일 보고 다시 자려고 누웠지. 그때였어. 그 오피스텔이 복층이었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무슨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난 그 소리에 친구를 깨웠고 잠에서 깬 친구도 그 이상한 소리를 같이 들었어. 우리 둘은 얼어붙었고 도저히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결국엔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아침에 들어와서 잠을 잤지. 어영부영 주말이 됐어. 집을 꾸미려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여기저기 엄청 어질러져서 도저히 치울 용기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친구를 불렀어. 그렇게 친구랑 같이 집을 치우고 있는데 긴 여자의 머리카락이 막 한 움큼이 나오는 거야. 당시 내 머리카락은 길었다고는 하지만 20cm 정도 되는 길이만큼은 아니었거든. 친구는 머리가 많이 짧은 상태였어. 집에 여자를 데려왔던 적이 있냐고? 아니, 전혀. 우린 무서웠지만 청소를 계속했어. 1층 청소를 끝내고 복층, 이제 위층, 그 2층으로 올라갔는데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2층 바닥 전체가 여자 머리카락으로 막 수북한 거야. 집에 입주할 때 청소를 안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해줄게. 나는 좀 깔끔한 편이야. 물론 부모님 영향을 받아 그런진 몰라도 유별나게 깔끔을 떨어. 그런데 입주하기 전 입주 청소를 하면서도 머리카락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어. 분명히 입주할 때 본 사람은 남성이었고 그 사람은 장기 출장이 잦아서 집에 거의 없었대. 결혼은 안 했고 출장이 아닌 전근이라서 이 집을 팔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즉, 이 집엔 여자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야. 친구랑 나는 반쯤 정신이 나갔어. 그뿐만이 아니었어. 산지 얼마 안 된 옷장 서랍, 그 속에서도 여자 머리카락이 막 수북하게 있는 거야. 내 옷 여기저기에도 그 머리카락들이 다 붙어 있었어. 더 무서운 건 매일 밤 울려 퍼지는 복층 위층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였어. 톡톡 톡톡.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사연의 주인공이 이제 이모가 소유하신 오피스텔로 혼자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모랑 같이 살게 되었나? 라고 했지만 그건 아니었고 이모가 소유한 오피스텔에 사연의 주인공이 들어갔던 거죠. 지금 이야기 초반부에 나왔죠. 당시에 귀신도 볼 수 있었고 가위에도 계속 눌렸다. 귀가 조금 허약하기도 하고 영안이 살짝 트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같이 청소를 하는데 이상현상을 겪게 되었죠. 집안에 낯선 여자의 머리카락들이 수북했던 거야. 그리고 오피스텔 복층 아시죠? 그냥 이렇게 단층이 아니라 하나의 집 안에 층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복층, 그 위층에 여자 머리카락이 상상만 해도 싫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자취방 여자 2편.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복층의 위층, 그러니까 2층에서 계속되는 알 수 없는 소리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낯선 시선? 뭐 그런 느낌 때문에 계속 잠을 못 잤어. 학교를 가야 됐는데 잠을 못 자니까 학교 가서도 그냥 멍하게 일수였지. 친구? 그 녀석은 놀다가 잠은 자기 집에 가서 잤어. 치사한 놈. 어차피 뭐 그리 멀진 않았거든. 내가 체질이 조금 이상해서 다른 사람 집에서 자는 게 좀 힘들어. 물론 술을 마시거나 몸이 극도로 피곤하면 잘 자곤 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남의 집에서 잠들기가 너무 어려웠지.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집에 와서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하다가 잠들곤 했어. 그때는 막 5월, 벚꽃이 한창 필 시기라서 집이 조금 더웠어. 창문을 열어놓고 잠이 들었지. 오피스텔 창문은 안에서만 열리게 되어 있었고 게다가 층도 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거든. 어느 날이었어.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거 내가 열어놓은 방향이 아니었어. 톡톡 톡톡 누워있는데 그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리는 거야. 위에서 쿵쾅쿵쾅 거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복층 위에서 바닥을 손가락으로 타닥탁탁 튀기는 그런 느낌? 그런 소리? 정말 너무 소름이 끼쳤어. 계속 바닥을 톡톡톡톡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는 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엔 옷장 소리인 줄 알았어. 가끔 나무가 늘어지면 옷장에서 그런 소리가 나긴 하잖아. 근데 아니었어. 그건 분명 바닥을 기어다니는 소리 같았어. 그리고 마룻바닥을 걷다 보면 삐걱거리는 소리 알지? 삐걱삐걱 그 소리가 나는 거야. 하필 블라인드를 걷어놓아서 달빛이 방 안으로 쫙 들어오는데 사물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방이 환했어. 밤이었지만 위층을 바라봤는데 2층에 무언가가 기어다니고 있었어. 복층 위층의 난간은 유리처럼 안쪽 바깥쪽이 다 보이거든. 실루엣이 보였던 거지. 계속 들려오는 톡톡 끼익 삐걱 이 소리가 내 정신줄을 놓게 만들었고 난 기절했어. 아침에 눈을 떴지. 근데 침대 위에 있어야 할 내 몸뚱이는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었고 이불에 꽁꽁 싸매져 있었던 거야. 내가 자다가 내가 추웠나 싶었지. 근데 이 둘둘 싸매져 있는 이불이 안 풀리는 거야. 상식적으로 내가 말아 올린 거면 반대로 돌면 이불이 풀려야 되잖아. 근데 안 풀려. 애벌레처럼 꼼지락거리면서 겨우 일어나 침대에 다시 누워서 안간힘을 썼는데도 안 풀렸어. 나 약간 폐쇄공포증이 있거든. 휘감기거나 갇히면 돌아버릴 것 같아. 얼굴은 울상이 되고 눈물은 막 흐르고 정신은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어. 그렇게 몇십 분 동안 막 혼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온 거야. 내가 1교시가 항상 9시라서 보통 아침 8시까지 친구 집 앞에 같이 가서 밥을 먹고 등교를 했거든. 근데 그날따라 아침에 내가 전화도 없고 집 앞에 안 오니까 얘가 걱정돼서 직접 온 거였어.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비밀번호를 내가 바꾼 적이 없었는데 친구가 몇 번 누르더니 갑자기 문을 발로 차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괜찮냐고, 일어났냐고. 야 두필아 일어나. 야 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친구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 문 앞에 있을 친구가 너무 반가워서 당장 달려가서 열어주고 싶었는데 이 망할 이불이 감겨서 옴짝달싹도 못하겠는 거야. 근데 있잖아, 누가 그런 말을 했었지. 귀신은 아침에는 안 나온다고. 양기가 세져서 음기가 약해지니까 아침엔 활동을 못한다고 말이야.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어. 친구가 벨을 누른 거지.
근데 인터폰에 전자파가 막 생기더니 치치치 소리가 뚝 끊기는 거야. 밖에서는 친구 얼굴이 들이밀려 있었는데 화면에 전자파가 점점 심해졌고 이젠 영상도 안 보이는 거야. 난 침대 위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쳤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거든. 그러다 갑자기 몸이 쑥 하고 풀리는 거야. 눈물, 콧물 다 뒤범벅인 상태로 겨우 일어나서 비밀번호를 다시 누르니까 문이 열리면서 친구가 들어왔어. 짐작했겠지만 친구 얼굴은 싸늘했어.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란 걸 알았겠지. 게다가 이불은 땀으로 다 젖어 있었고 인터폰으로 들려온 내 목소리 때문에 이 친구도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고 하더라고. 친구 손은 피멍이 들어있었어. 문을 얼마나 세게 두드렸으면 말이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난 무려 1시간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친구는 그 사이 30분 동안을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인터폰 누르고 별짓을 다 했던 거지. 근데 그 모든 게 나한텐 10분도 안 된 것처럼 느껴졌어. 결국 우리는 병원으로 갔어. 친구는 손이 심하게 멍들어서 깁스를 하게 되었고 난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이 상황을 다 말씀드린 뒤 대구로 내려가게 되었어.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기묘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오피스텔에서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현상들을 마주한 사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만 느끼고 있다가 이제는 친구까지 느끼게 되었죠. 이런 집에서 살 수가 있을까 계속. 저 같았으면은 복층 위층에서 타닥탁 그리고 기어다니는 소리가 났으면은 난 바로 나갔을 거야. 차라리 PC방에서 잠을 자고 말지 난 그 집에서 못 있어요. 근데 이 사연의 주인공은 원래부터 귀신도 봤고 그런 체질이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졌던 걸까? 아니면 덜 무서웠던 걸까? 그래서 꿋꿋하게 아직도 그 신촌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사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자취방 그 여자 3편. 난 신촌에서 대구로 내려왔어. 어머니는 평소에 무속인이나 불가의 사람들과 인연이 많으셨고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못마땅해 했어. 왜냐면 그건 너무 쓸데없다고 생각하셨거든. 어릴 땐 뭘 알았겠어. 그냥 아빠 말에 네 하고 대답밖에 못하던 시절이었지. 그렇게 어머니 손에 끌려 대땡땡이라는 무당집에 갔어. 그곳에는 외삼촌이 살고 계셨는데 일찍이 신내림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 정말 신통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몇 번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지. 나는 외삼촌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어. 갑자기 삼촌이 버럭 소리를 치는 거야. 그러길래 왜 친구들이랑 바다를 갔었냐고, 자기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바다에 가서 내가 귀신들을 주렁주렁 달고 왔다는 거야. 대체 가지 말라고 한 거길 왜 간 건지 또다시 소리를 쳤지.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랑 포항으로 놀러 갔을 때의 일을 떠올렸어. 설마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엄마도 아빠도 모르고 근데 삼촌이 그걸 어떻게 알지?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어. 삼촌 공부하느라 아무 데도 안 갔다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다시 소리쳤어. 이 자식아, 네 뒤에서부터 이 집안 전체에 귀신들 이렇게 빼곡히 들어와 있는 거 안 보여? 등에 메고 있는 그녀는 또 뭐고? 귀신들 때문에 머리가 더 아프다. 일단 네 엄마부터 안방에 모셔다 드리고 너 법당으로 와. 그리고 너 법당 올 때 절대로 물 만지면 안 된다. 대낮에 귀신들이 방 안에 빼곡히 차 있다는 그 말에 머리를 큰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 게다가 내 등에 뭔가를 메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막 돋더라고. 엄마를 안방에 모셔두고 법당으로 갔어. 삼촌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서 사방으로 물을 뿌리기 시작했어. 야, 너 물귀신 붙었어 임마. 삼촌이 말했지. 근데 문제는 그 물귀신이 아니라 내 몸에 붙은 여자 귀신을 떼어내야 한다는 것이었어. 도대체 왜 붙은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 물귀신 그리고 포항, 아니 왜 하필 나한테 붙은 걸까? 그러고 보면 내 체질은 평소에도 귀신이 잘 붙는다고 해서 장례식도 잘 안 갔거든. 아무튼 삼촌은 구슬을 하면서 귀신들을 다 내쫓았어. 대낮 환한 방 안에서 촛불이 막 흔들리고
물그릇이 요동치고 귀에는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가 환청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생생했지. 나는 눈을 감고 겁에 질려서 덜덜 떨고 있었어. 몇 분 지나니까 삼촌이 내 어깨를 툭툭 치는데 갑자기 옷이 쫙쫙 찢어지는 거야. 떨어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채, 쌀, 물, 팥 등을 내 뒤로 던졌어. 젠장, 막 어깨 쭉지는 날아갈 것 같고 머리카락은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팠고 목은 뒤로 꺾일 뻔했어. 아, 삼촌 아프다고!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삼촌은 멈추지 않았어. 머리가 뒤로 젖혀지더니 결국 내 머리는 바닥에 팍 찧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 깨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옆에 계셨고 옷을 사오셔서 근심스럽게 앉아 계셨어. 나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다시 삼촌 손에 이끌려 법당으로 들어갔어. 야, 너 말해봐. 너 여자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면 대체 뭐야? 네 뒤에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려고 하잖아. 독하다 독해. 내 살다 이런 미친 귀신은 처음 본다. 야, 뭐지? 뭐가 문제지? 일단 지금은 떨어져 나갔는데 곧 다시 너한테 올 거야. 알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 삼촌은 계속 알 수 없는 말들만 했어. 솔직히 그땐 삼촌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 근데 내가 겪은 게 거짓말은 아니잖아. 그래서 더 무서웠고 미칠 지경이었지. 삼촌은 옆방에서 붓과 종이를 가져오더니 그림을 막 휘갈기기 시작했어. 그 그림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그려져 있었어. 너 이거 보면 다시 대구로 내려와야 된다. 꼭 와야 돼. 서울에 있으면 진짜 큰일 난다 너. 알겠어? 다시 내려올 때 네 속옷이랑 어디서 주운 물건 있으면 같이 갖고 오고, 뭐 그런 거 없으면은 너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라도 갖고 와. 너 삼촌 말 알아들었어? 그렇게 난 다시 서울로 왔어. 공부는 해야 되니까. 더 미루면 학사 경고였거든. 부모님은 외삼촌 댁에서 나온 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어머니는 나를 안아주시면서 힘들면 다시 내려오라고 하셨고, 대학을 꼭 거기서 다녀야 하냐고 물으셨지만 난 가야 됐어. 성공하고 싶었거든. 서울에 돌아온 나는 잠자는 게 두려웠어. 학교에는 아프다고 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 버티고 있었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왜 그 여자 귀신은 나한테 붙어 있었을까? 하고 많은 귀신들이 왜 하필 내 집에만 모여 있었던 걸까? 등에 메고 다닌다는 그 여자 귀신은 도대체 왜 날 괴롭히는 걸까? 시간은 흘러 여름이 되었어. 그 여름에 난 많은 걸 알게 되었지. 내가 빗소리를 좋아한다는 거, 커피를 좋아한다는 거, 내가 생각보다 눈물이 많다는 것도,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알았지. 2학기가 시작됐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과거를 잊는 법이지. 그때쯤 되니까 나도 귀신에 대해서 약간 무덤덤해졌어. 게다가 친구들이 항상 우리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귀신도 못 들어오는 것 같았어. 근데 친구들이 더 문제였지. 정리정돈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여기저기 어질러 놓고, 야, 방 좀 치워라. 놀러 왔으면 야, 너 설거지 좀 해. 야, 너 쓰레기 버려. 아, 거기 재활용이잖아. 차라리 귀신이 더 나은 것 같았어. 10월이 되었고 사건이 하나 터졌어.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하던 때였지. 내 친구 중에 동글이라는 녀석이 있어. 얼굴이 동그랗고 커서 붙은 별명이야. 그 녀석이 2층으로 올라가서 팬티바람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나는 다른 애들이랑 밑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 날씨가 더웠으니까 창문을 열어놨는데 갑자기 2층에서 동글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야. 돼지의 멱을 따는 소리 같았어. 올라가 보니까 장난이 아니었지. 동글이 몸이 막 기괴하게 뒤틀리고 있었어. 사람이 자세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강제로 몸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놀란 우리는 동글이를 계단으로 끌고 오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동글이가. 다급한 나는 급히 떠올린 걸 읊기 시작했어. 마하반야 마라빌타 신경 마하반야 마라빌타 신경 간센보살. 근데 그렇게 읊조렸는데도 몸이 안 움직였어. 오히려 더 심하게 배에 꼬이고 있었지. 나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쳤어. 나한테 하라고! 날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고. 대체 왜? 쟤 말고 나한테 하라고! 그 순간
동그리의 몸이 탁 멈췄어. 동그리는 풀려났고 잠에서 깨어났어. 눈에는 겁이 가득했지. 그러면서 누가 자기를 끌어당겼다며 야, 나 2층 무서워. 나 1층 갈래.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녀석이 내 앞을 지나가는 순간 난 분명히 들었어. 다음엔 네 차례야. 너가 그랬다. 알지? 그날 이후 난 더 혼란스러웠어. 계단엔 분명히 다 같이 있었는데 왜 내 귀에만 그 소리가 들렸던 걸까? 그리고 왜 귀신은 그때 도망쳤던 걸까? 귀신들이 모조리 사라졌던 이유는 뭘까? 그리고 왜 하필 나였을까?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귀신들이 사연의 주인공한테 주렁주렁 매달려서 왔다고 했죠. 삼촌한테 말은 안 했지. 근데 삼촌이 알아차린 거였죠. 포항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비밀로 하고 친구들한테도 뭐 친한 친구들 외에는 말을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삼촌이 단박에 알아버렸죠. 받아가서 귀신들을 붙여온 거라고. 정확한 지명까지는 말 안 했지만 사연의 주인공은 포항에 놀러가서 거기서 귀신들을 주렁주렁 붙여온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등 뒤에 딱 매달려 있는 여자, 그 여자 귀신이 제일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1편, 2편에서 나왔던 그 복층 위에 층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그 형체는 아마 사연의 주인공 뒤에 붙어 있었던 그 여자 귀신 아니었을까. 나 그래서 난 오피스텔 복층이 무서워요. 그 위에가 안 보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집이야. 복층에 나 혼자 있어.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에 깼네? 2층에서 누가 장판을 걸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손으로 바닥을 일부러 툭툭툭 치는 소리, 그게 들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나 심장마비 올 것 같아. 사연의 주인공이 야, 쟤 말고 나한테 하라고. 대체 날 왜 괴롭히는 거야? 쟤 말고 나한테 오라고! 소리를 쳤는데 귓가에 소리가 들렸죠. 다음엔 네 차례야. 네가 분명히 너한테 오라고 했다.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자취방 그 여자 4편. 동그리가 계단을 내려간 부분부터 이야기해줄게. 그때 난 너무 어리둥절했어. 방을 내려간 동그리 입에서 나온 소리치고는 엄청 귀에 거슬렸던 하이톤의 소리였고, 더군다나 애들은 아무도 못 들었나 봐. 나만 들었던 거지. 애들은 그냥 평소처럼 동그리한테 장난을 치면서 계단을 내려가는 거야. 내 귀에는 아직도 그 섬뜩한 귀신의 숨결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았어. 방 안 어디에서 날 쳐다보는 건 아닌가 하고 겁이 났고, 나도 빠르게 1층으로 내려갔어. 그리고 베란다로 혼자 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동그리가 베란다로 나오는 거야. 근데 뜻밖에도 동그리는 진지한 얼굴이었어. 그리곤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야, 애들이 다 나보고 장난이라고 하는데 그거 장난 아니었어. 진짜였어. 동그리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난 아무 말도 못했어. 그리고 난 동그리와 애들한테 미안했어. 우리 집에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을 얘기한 적도 없었고 2층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 더불어 2층에서 무언가가 기어다니고 있다는 걸 말한 적도 없었거든. 근데 첫 번째로 동그리가 당한 거야. 야, 나 믿어. 나 사실 귀신한테 조금 시달린 적도 있고 가위도 몇 번 눌렸거든. 근데 그런 건 처음이야. 너 아까 2층에서 완전 널뛰게 하는 줄 알았다니까. 막 쿵쾅거리면서 끙끙 막 이러길래 애들이랑 내가 얼마나 쫄았는지 알아? 내가 막 말을 마치자마자 동그리는 담배를 미친 듯이 폈어. 아무 말도 않고 그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놀라서 심장이 막 빨리 뛰는데 손도 떨고 몸도 떨고 두 눈동자가 막 떨리는 거 알지? 동그리는 딱 그 상태였어. 담배를 다 핀 동그리가 대답을 했지. 진짜 진심 장난 아니고 누가 옷장 속으로 날 밀어 넣으려고 하더라고. 그것뿐만이면 말도 안 해. 하나가 아니었어. 또 다른 건 날 막 옷장 속에서 잡아당기는데 내가 버티려고 하니까 날 막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어. 특히 내 배 위에 앉은 그건 내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동그리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 난 그때까지 니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잖아. 근데 순간 내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 막 담배를 피려고 했던 나는 황급히 물었어. 왜냐면 내가 더 무서웠거든.
애들이야 어차피 재미가 없어지면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난 아니잖아. 난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됐거든. 담배를 다시 물고 물어봤어. 무슨 소리? 아까 뭐였지? 그 단둘이 있자. 올라온다. 숨어. 막 이런 소리들. 그 말을 듣는데 한참 동안 멍했어. 여러 명이 동그리의 귀에 대고 소리를 쳤대. 야, 그렇게 무섭게 말하면 나 이 집에 혼자 어떻게 살아? 너무 심각했기에 난 장난치듯이 말을 했는데 동그리는 그걸 못 들었나 봐. 멍하니 멀리 응시하는 동그리의 모습에선 한여름에 감기라도 걸린 듯 계속 떨고 있었고, 손에서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담배가 마치 자기인 것 마냥 꼭 쥔 손도 연신 떨어대고 있었거든. 보다 못한 내가 말을 했어. 야, 일단 담배 끄고 들어가자. 들어가서 애들한테 얘기하자. 얘기하고 일단 집으로 가든지 하고 아니면 1층에서 자. 나랑 몇 명이 2층 가서 잡을 테니까. 내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애들한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말하기 전까지. 동그리는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동그리를 보고 야, 들어와 손짓을 하려는데 동그리가 슬금슬금 문 뒤로 숨는 거야. 애들이 이제서야 상황을 파악했나 봐. 평소에 눈치도 없는 것들이 이럴 땐 눈치가 좀 있어서 다행이랄까? 애들이랑 나가서 동그리를 데리고 오려고 베란다로 나갔어.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동그리가 없는 거야. 그 자리에 동그리는 없었어. 우리가 찾던 동그리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지. 그렇다면 우리가 다 같이 봤던, 거기 서서 우리를 지켜보던 동그리, 걘 누구였을까? 그건 무엇이었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였고요. 결국 그 뒤에 붙어 있었던 여자는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도 안 나왔고, 포항에 왜 갔으며 포항 어디를 갔길래 귀신을 붙여온 건지는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닷가에 귀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본 사람도 되게 많고 붙어오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물귀신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닷가 놀러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그리가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린 줄 알고 심장 쿵쾅쿵쾅 하면서 들었어요. 다행이다. 맞아요. 진짜 저도 처음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얘 어디 갔지? 여러모로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